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머신센터 29강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제조, 캠 가공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UGNX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에 대한 설명드리고, UGNX 오퍼레이션 생성, 특히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 및 공구 경로 생성, 검증 작업에 대한 설명드리고, NX에 대한 NC 데이터 생성 후 확인하는 작업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공정은 황삭 가공, 정삭 가공 할 건데요. 황삭 가공할 때는 캐비티 밀링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정삭 기호는 0.2mm 주겠습니다. 정삭 가공할 때는 윤곽 영역에 하향 절삭 하도록 하고요. 공구 목록과 절삭 조건은 T01의 평행대밀 10파의 두 날이고 T02의 보랭대밀 6파의 두 날입니다. 여기 공구 목록, 요 목록은 실제로 이게 기계 가공 기능장에 캠 프로그램 가공 공개 도면 3번 이제 뭐 요거 도면은 우리가 활용할 텐데 기계 가공 기능장 실기 시험 캠 프로그래밍 작업할 때 쓰는 공구 목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특이사항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계가공 기능장 캠 프로그램 가공 공개 도면 3번에 대한 도면 활용할 거고 소재 크기는 70, 70에 28고 요거는 도면 이따가 보시면 딱 이 도면 사이즈에 즉 도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이즈에 딱 맞게끔 요 사이즈 적용할 겁니다. 보정은 컴퓨터 방식 사용하고 황삭할 때는 정삭이후 0.2 남기고 그 다음에 정삭할 때는 정치수로 가공하겠습니다. 완성된 NC 데이터는 MCT, 즉 머신센터 상황에 맞게끔 편집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아래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신 요 도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기 프로그래밍, 즉 수동 프로그램 요거 도면이죠. 요 도면은 아니고 일단 요게 이제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면이고 공개 도면 3번이고요. 여기서 확인할 건 가로치 10, 세로치 10, 두께 28T라는 거예요. 소재가 준비된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요 도면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기계가공 기능장의 캠 프로그램 가공에 공개 도면 3번에 요 캠 작업 쪽, 요 도면이고요. 요게, 여기 밑에 주소 내용은 특별히 없으니까 요거 도면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특이사항을 좀 보자면요. 특이사항을 보자면, 여기서 수평으로 정중앙, 수직으로 정중앙 각각 A, B, 즉 A하고 B로 각각 나눠가지고, 그쵸? 예, 이렇게 전체 원단면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A 부분, 이렇게 가로로 여기 잘라서 본 이 정면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두께가 27T고, 사실 이 도면상에서는 가로, 세로 어떤 길이가 없죠. 그래서 앞서서 아까 제가 7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70이라는 거 이해하면 됩니다. 자,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면 AA 부분 단면 했을 때 형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은 없다, 그죠? 여기 거리값은 없지만 여기 6mm, 3mm 가지고 이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BB라고 하는 부분, 요 세로를 절단한 이 부분은 길이가 이제 30mm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형상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는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mm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고요. 모델링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모델은 이렇게 할 겁니다. 평면도에서 그릴 수 있는 건 없어요. 평면도에서는 여기 치수가 있고 이 세로 치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기가 힘들고 정면의 형상이 얘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그릴 때도 이렇게 경사진 이런 형태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그릴 때도 이렇게 반듯하게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왜냐하면 여기 6mm라고 하는 치수를 줘야지 구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놓고 돌출로 양방향으로 돌출할 때 30의 절반씩 각각 15, 15mm를 각각 돌출할 거예요. 그러면 형상이 이렇게 뽑히겠죠. 이렇게 형상이 뽑히겠죠. 그죠? 그럼 이 형상 가지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LX 여기 들어오셔서요. 작업 진행하도록 하죠. 됐죠? 자, 이거 닫고요. 자, LX 오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그다음에 모델링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델링 들어오시고 제가 이거 정면 형상을 먼저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스케치 들어가서 평면 잡을 때 평면으로 그리는 게 아니니까 XY 평면 잡지 말고요. 제 생각엔 여기 앞에 있는 요 앞면 있죠? 그 XZ 평면, 요 앞면. 요거 잡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 지금 이 면이 이 중간에 있는 이 위치라고 이해하시고 모델링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프로파일 선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 반듯하게 제가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 선 이용해서 여기 클릭, 수직으로, 수평으로, 수직으로 하나 내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파일 닫고요. 요거 원호 있잖아요. 원호 기능 이용하셔서 끝점하고 끝점 찍어서 이렇게 원호 하나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일단 됐죠?
이거 닫고요. 자, 여기 왼쪽에 6mm라고 하는 길이는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상선이긴 한데 여기 6mm, 여기 6mm거든요. 가로가 같다고, 세로가 같다고. 그래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 같은 길이 이용하셔서 얘하고 얘 길이가 일단 같다고 해주시죠. 요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R50이라고 한 요 센터는요, 여기 정중심에 여기 센터가 올라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의 중심점이 여기 R 값은 없지만 아직 요 중심은 여기 그 세로축, 즉 Z축에 올라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 중간점 이용하셔서 Z축 선택하고 여기 원점 하나 콩 찍어주시면 여기 올라타게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가지고 여기 수평선이 여기 X축하고 동일 축선상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보시면 동일 직선상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동일 직선상 요거 이용해서 동일 직선으로 이렇게 올려 태우시면 이렇게 올라타요. 일단 여기까지 이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속 치수 이용해서 치수 주도록 하죠. 요거 찍어서 얘는 6mm고요. 요거 6mm. 이게 뒤집어졌죠. 일단 닫기 누르시고 여기 뒤집어진 건 요거 확대하셔서 클릭해서 이렇게 뒤로 얘를 움직여서 조금 아이고. 이게 그림이 지금 좀 커서 그런데요. 아이고. 됐습니까? 이게 조금만 더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 움직인다, 그죠? 일단 이렇게 됐고요. 이거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좀 내려보도록 할 텐데, 이게 붙어버렸네, 그죠? 하다 보니까, 컨트롤 Z로 눌러서, R50으로 우선 바꿔놓도록 하죠. 급속치수 이용하셔서요. R 값이 아마 큰 것 같아요. 182다, 그죠? 이거 50으로 당기시면 아마 당겨질 겁니다. 여기까지 당겨놓고 클릭해서 이거 좀 당겨내죠.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을 거예요. 이 그림이 처음에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제 방식은 어떤 특정 부분 사이즈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비슷한 형상을 제가 모델링 스케치를 하고 이렇게 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 선이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꼬인다고 표현하는데요. 꼬일 경우에는 치수를 다 줄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조감해서 형상을 잡아간 다음에 잡으면서 구속을 주고 치수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 제가 조금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애를 먹었죠. 그래서 먼저 R을 잡고, 즉 R50을 먼저 잡고 선을 당겨서 이렇게 형상을 맞춘 겁니다. 됐죠? 구속이 여기 한 개 남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3mm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첫 꼭대기에서부터 여기 제일 가까운 요 원호의 지점까지가 3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속치수 이용해서 윗선 잡아주고 요 바깥쪽 테두리 콩 찍어서 요거 3mm로 잡아주시면 구속은 다 완료됐을 겁니다. 됐죠? 하단에 구속 완료된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요 형상입니다. 형상은. 물론 우리가 그려야 되는 형상, 모델링 해야 되는 형상은 이렇게 45도, 즉 한쪽이 45도니까 여기 45도, 45도로 꺾어야 되지만 바로 꺾진 말고요. 이 형상에서 돌출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꺾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스케치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종료하시고요. 자, 요 면이에요, 요 면. 됐습니까? 제가 최초에 이렇게 면 만들고 나서 돌출로 이렇게 뽑는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돌출을 뽑는다 그랬죠. 요 뽑는 값이 얼마라고요? 30의 절반으로 각각 대칭으로 뽑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돌출 누르셔서 선 잡아주고, 자, 값은 시작은 대칭으로 주시고요. 30에 나누기 2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15, 15니까 토탈이 3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우리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서.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자, 그럼 이상 없으면 이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 완성됐고요. 자, 얘는 지금 하단에 2-45도라는 각도를 전혀 주지 않고 이제 형상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구배라는 명령 이용해서 얘를 안쪽으로 오므릴 거예요. 그러면 형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단에 가보면 구배 들어가셔서요. 자, 요거 고정면을 선택하셔서 윗면 잡아주고, 그 다음 구배를 주면은 양쪽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여기 45도라고 줘버리면 양쪽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해주셔야지 안쪽으로 오므려져요. 얘도 오므리고, 얘도 오므리고, 얘도 오므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안쪽으로 다 오므려진 형태가 됩니다. 45도를 줬으니까 토탈로는 90이 되겠죠. 얘도 45도, 45도. 어차피 토탈은 90도니까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되셨나요? 모델은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이 없죠. 자, 여기 탭 구멍이 보이는데요. 탭 구멍은 수동 프로그래밍 작업, 즉 여기가 아니라 수기 작업을 할 때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상, 탭 구멍 형상은 포함 안 시켜도 돼요. 우리는 윗면만 잡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셔서 XY 평면을 잡은 다음에요. XY 평면 잡고 사각형 테두리 70에 70에 28T 요거를 돌출로 밑으로 뽑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자, 사각형 들어가셔서 중심점에서 사각형 그리는 게 편하겠죠. 중간에서 바꿔주시고 중간에 센터점 찾아서 센터점 콩 찍고
가로, 세로, 닫고. 저 F8번 눌러가지고 화면 똑바로 놓고요. 자,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들어가서 같은 길이 이용하셔서 요거 길이 같다고 해주고 한쪽만 70 주면 되겠다, 그죠? 닫기 누르고 급속 취소 이용하셔서요. 요거 찍어서 요거 70 주시면 됩니다. 70 주시면 가로세로 똑같죠? 우리 테두리 지금 모델링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으니까 종료하시고 돌출 들어가셔서 안쪽에 있는 사각형 테두리 선택하고 방향을 밑으로. 두께는 얼마입니까? 28T였죠. 그 다음에 불은 없음 하셔야 됩니다. 뭐 결합이든 빼기든 추정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없음에서 얘 안쪽에 있는 최초의 모델링 하나, 바깥쪽 모델링 하나 각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전체에서 이 안쪽에 있는 형상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확인 누르고 여기 결합이 아니라 역삼각형 눌러서 빼기 들어가셔서요. 바깥쪽 클릭, 안쪽 모델링 클릭해주시면 여기 쑥 빠집니다. 그래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이렇게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R 값이 R10하고 4가 있죠. 세로 축에는 10이고 가로 축에는 뺑 돌아가지고 4예요. 자, 모서리 블렌드 들어가서 10부터 먼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4부터 주면 안 됩니다. 10부터 세로 선, 요 선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닥선이 한 방에 R4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원리는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10부터 먼저 주고, 자,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로 바꾸고요. 4라고 주고 안쪽에 4를 잡아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이렇게 완성하셔야 돼요. 되셨죠? 형상적으로는 어렵진 않았지만 여기 중심 잡고 최초에 스케치할 때 제가 조금 그죠? 약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치수를 줘가면서 형상을 잡아가면서 모델링을 하시면 충분히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누르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눌러서 표시 및 숨기기로 들어가셔서요. 모두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저장하고요. 바탕화면에 자, 이거 한번 뷰로 보자면 어떻게 보냐면 한번 뷰로 볼게요. 상단에 뷰 들어가셔 보시면 여기 AA 단면 형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단면 편집 들어가서 우리는 Y축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AA 부분을 우리가 단면으로 본 거예요. 이 형상이다, 그죠?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B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B는 여기가 평면이겠죠? 여기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BB 부분에서는 요 위쪽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30mm인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모델링 할 때 맞죠? 30을 15, 15씩 대칭으로 돌출로 뽑아냈으니까. 그 다음 45도고 그 다음 요 바닥면은 평평한 겁니다. 여기 평평하면 된 거죠. 이해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클램핑을 닫고 일단 뷰로도 형상을 좀 완성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 캠 작업 진행하시면 돼요. 상단에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제조에 들어오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요걸 띄워놓고 좀 볼게요. 왜냐면 여기에 절삭 조건하고 공구 좀 봐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캠 세션 구성은 캠 제너럴이고 생성할 캠 설정은 밀 컨투어 요거 3D로 보시면 돼요. 밀 플라너는 2D고요. 컨투어는 3D라고 보시면 돼요. 캠 작업할 때. 확인 눌러주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지오메트리 뷰 들어오셔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MCS 밀 앞에 플러스 클릭하시고 MCS 밀 요걸 더블 클릭해 주시고 실행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MCS 지정이라고 하는 건 공작물 좌표계, 즉 G54 영역이거든요. 좌표계 다이얼로그 클릭한 다음에 공작물 좌표는 여기다 잡겠습니다. 왼쪽 모서리. 여기 실제로 여기 잡았다면 모신센터 장비에 세팅할 때도 여기 원점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구 세팅할 때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상세 정보 들어가서 G09 옵셋이 1이면 G54로 뜹니다. 2면 G55로 뜨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간격의 간격 옵션 자동 평면이 아니라 그냥 평면으로 들어오셔서 요 윗면 하나 잡아주시죠. 그리고 50이라고 주시면 안전 높이 Z50점이 이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안전 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워크피스 더블 클릭하시고요. 파트 지정 클릭하셔서 실제로 가공되는 모델링이 뭐냐? 요거죠. 이제 완성 모델링은 얘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블랭크 지정은 원 소재 크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요거 아이콘 클릭하고 여기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경계 블록으로 잡죠. 제가 아까 이거 사이즈를 얼마나 준다고 했습니까? 70, 70, 28T. 그러니까 상단에 소재에 여유를 안 주고 딱 사이즈 맞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형태적으로는 원 소재는 여기만 중간에 요거 메워진 형태겠죠? 그리고 완성되는 게 이제 요걸 파는 게 완성이니까. 이해되셨죠? 요거는 원 소재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 또 한 번 더 확인 눌러주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기계 공구 뷰로 들어오셔서요. 공구를 만들 거예요. 두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공구 생성 들어가서 우리는 컨투어의 첫 번째 공구, 요게 평엔드밀이고 요 세 번째 게 볼엔드밀이에요. 자, 첫 번째 거 클릭을 해놓고요. 이름은 그냥 T01이라고 공구의 이름만 이렇게 적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평엔드밀 10파의 두 날이죠. 자, 직경 요거 평엔드밀 요거 10파이고 그 다음에 닫고 두 날이고 그 다음 공구 번호 1번
자, 이제 조정 레지스터 각각 두 개 다 1번으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보정들이 다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 G41이나 2나 요거는 다 컴퓨터 방식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세팅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장보정만 나옵니다. G43만 나온다는 소리예요.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또 공구 생성 들어가서 보랜드밀입니다.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T02번이겠죠? 02번이고, 확인 누르고. 6파이의 두 날입니다. 6파이고, 두 날이고, 공구번호 2번, 2번, 2번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고.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그램 순서비로 들어오신 다음에 오퍼레이션 생성으로 들어오시죠. 각각 어떤 걸 쓸 거냐면 황사 가공할 때는 캐비티 밀링,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캐비티 밀링 쓸 거고, 요거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사 가공할 때는 윤곽 영역이라고 하는 요거 쓸 거예요. 네, 두 가지. 네, 요거 이렇게 씁니다. 좀 더 추가하고 싶거든 중간에 중삭이나 황잔삭 이렇게 더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추가되는 공구는 시험상에서는 없어요. 추가되는 공구는 없고 10파이가 있고 6파이 볼이 있으니까 6파이 볼 가지고 뭐 그죠? 황잔삭을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정삭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잔석으로 좀 나눈다든가 그거는 이제 본인 자유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공구 두 개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NC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공구는 1번 공구, 그 다음 워커피스, 그다음 메소드는 요거는 요번에는 밀 세미 피니시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스톱값 즉 정사 요율값이 0.25 혹은 0.3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따 보고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황삭 가공이죠. 황삭 가공이라고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절삭 영역 지정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요. 절삭 영역은 이거 클릭을 해도 되지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해서 손을 놓으십시오. 그럼 안쪽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윗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윗면 선택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파트, 포켓이죠. 맞죠? 여기 보면 절삭 패턴이 외곽이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외곽은 윤곽 형태 가공하는 거고 파트는 포켓 형태 가공하는 거예요. 요거 쓰시면 되죠. 요건 형상적으로 포켓에 있는 형상이니까. 스텝 오브라고 하는 건 공구가 XY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건데요. 당연히 얘는 일정을 좀 바꾼 다음에 간격을 4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공구가 한쪽을 지나가겠죠. 공구가 이렇게 가공하면서 한쪽을 지나갔죠. 그럼 두 번째 지나간다고 칩시다. 여기들 이렇게 두 번째 지나갈 때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좀 중복되게. 요 사이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가 두 번째 지나갈 때 4mm로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토탈은 한 6mm 정도가 이제 중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짜리니까. 타일을 6mm씩 벌려가면서 가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6mm가 아니라 4mm씩 스텝을 줘가면서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6mm가 이제 중복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가 이게 1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4mm는 중복이 6mm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 값이 공구 지름보다는 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11mm로 하게 되면 공구가 중간에 1mm 정도가 공구가 안 지나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mm 이하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Z 방향으로 내려가는 절삭 깊이 값인데 저는 1mm로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들어가서 자, 깊이 방향으로 가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톱 값이라고 하는 게 정삭 요인데 0.25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0.2 준다 그랬으니까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 0.2로 엔터 쳐주고 바꿔주시면 0.2mm를 남기고 가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삭 요율을 가공하게끔. 그러니까 측면하고 바닥을 동시에 그렇게 적용한다는 뜻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빼시면 안 돼요. 그대로 쓰셔야 돼요.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가 지금 비절삭 이동을 제가 수정을 안 할 건데 기본 값은 이게 들어가면서 헬릭스로 들어가요.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도 되지만 헬릭스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바꾸고요. 자, 이성님 속도 들어가셔서 자, 황상일 때는 추측 회전수 2000이고 그 다음 이성 속도는 300입니다. 정상일 때는 추측 회전수 350, 이성 속도 F 값은 3500 미안합니다. 추측 회전수는 3500이고 이성 속도는 350이에요. 자, 이거 두 숫자는 데이터는 좀 기억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기억했으니까. 자, 이성 스핀질 속도, 추측 회전수는 요거 2000, 그러니까 x2000, 이성률이라고 하는 건 이성 속도인데요. 요거는 300으로 가겠습니다. s200, f300. 요거 계산기 클릭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황삭입니다. 자, 요거 생성 눌러주시면 이제 툴패스 선이 생기고요. 됐죠? 요 노란 선이 보이시죠? 노란 선이 혹시 보이시나요? 아이고. 좀 확 닫고 나가버렸네요.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가려고요. 노란 선이 뭐냐면요. 노란 선이 이렇게 헬릭스로 공구가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검증에 들어가서 여기 3D 동작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속도는 좀 많이 낮춰서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스트레이트로 안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 헬릭스로 이렇게 타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공구가 그나마 공구가 그죠? 좀 저항을 덜 받는 거죠. 평엔드밀은 바닥날로 가공하는 건 사실 아니고 측면이 옆날로 가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양쪽을 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구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물론 공구를 좀 더 추가된다면 저는 이 공구보다는 코너 R, 이게 이 가장자리가 R 잡힌 공구 가지고 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시험에서는 그렇게 요구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공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런 느낌? 속도 조금 빠르게 해서 황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공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공이 끝났고요. 됐죠? 한 번 더 확인 눌러주고 이제 정삭 들어가 보죠.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두 번째 거 윤곽 영역 들어가서 공구 2번으로 바꿔주고 정삭이니까 방법은 밀 피니쉬로 해주시면 자동으로 수도값이 제로로 들어가요. 이따 한번 확인하죠. 이거는 정삭 가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저상 영역 들어가셔서요. 다시 아까처럼 드래그로 요 안쪽만 여기만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방법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파트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경사 절삭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 보면 외곽 따르기만 있고 아까 그러니까 파트 따르기 뭐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포켓을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맞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외곽 따르기로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사실은 일단은 요까지만 하게 되면 윤곽을 가공한 형태이기 때문에 절삭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보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얘가 아시겠지만 윤곽은 그죠? 이렇게 윤곽은 바깥쪽 테두리를 가공하는 건데 이렇게 돌아간다는 소리인데 윤곽에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 얘는 좌보정으로 가는 게 맞는데 포켓에서도 이 방향으로 돌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그죠? 상향 절삭 돼버려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정상이기 때문에 하향 절삭해야 되니까 이 반대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게끔 방향을 바꿔주는 또 그게 있어요. 바로 있으니까 일단 보고요. 자, 패턴은 안쪽이라고 해주시면 공구가 밖에서 안쪽으로 즉 위쪽에서 타고 내려오는 방식 가공하는 거 맞고 절삭 방향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외곽에서 하향이 아니라 요거 상향으로 바꿔주셔야지 공구가 이 반대로 돌아가요. 즉 포켓 형태에서는 안쪽에 포켓 즉 그 파트 형태에서는 이게 그죠? 이게 좌보정 하향 절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향으로 바꿔주셔야지 하향 절삭이 된다는 거. 요걸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일정으로 바꿔주시고 공구의 측면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타고 내려오는 스텝 값을 더블 클릭으로 한 0.1로 바꿔주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소리죠. 더 좋게 그 가공면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쪽 세팅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이기 때문에 한 0.1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면이 아니라 파트로 3D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트 형태에서 스텝은 0.1로 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 없고 절삭 매겨 변수 들어가서 스톡값 얼마나 되는지 보시죠. 이건 그대로 쓰고요. 제로 들어가 있죠. 바꿀 게 없습니다. 자, 이상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송의 속도 들어가셔서요. 추측 회전수 아까 3000이라 그랬죠. 스피드 속도 3000, 즉 S3000, 이건 F350이에요. 엔터, 계산기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생성 눌러보시면 이제 투패스 선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노란색이 있고, 그죠? 요거 지금 색깔이 혹시 조금 보이시나요? 요거 노란색이고요. 요건 어떤 색이에요? 이건 흰색입니다. 들어가는 쪽이, 진입 쪽이 노란색이고, 빠져나오는 게 흰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렇게 들어가죠. 요거 잠깐 볼까요? 요렇게 타고 가니까, 요렇게 타고 가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구부러진 방향이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죠? 요거는 좌보정 하향 절삭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검증 들어가셔서, 속도를 조금 낮추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지 위에서 타고 들어가는지 이렇게 타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위쪽에서 타고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서 보면 위에서부터 타고 그죠? 안쪽으로 바닥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가공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여기 바닥에서 타고 위로 타고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뭐 틀린 건 사실 아니지만 근데 가공면이 그렇게 곱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날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얘는 바닥에 이렇게 위에 타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3D 가공은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공구 경로 검증을 누르시면 황삭, 정삭 각각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3D 동적에 놓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황삭 들어가고 정삭이 여기 타고 들어간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끝까지 보진 않겠습니다. 아까 방금 봤으니까요. 두 가지 공정을 동시에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클릭한 상태 그대로 두고요. 상단에 이거 포스트 프로세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제 G코드를 뽑을 수 있어요. 저는 포스트를 NX에서 제가 따로 만든 포스트를 쓸 건데 여기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보면
요 파일, 요 디폴트 3축 밀 요거 돼 있는 거 요거 쓸 거고요. 요 파일도 제가 제공할 겁니다. 요거 하면 제가 압축 파일로 제공할 텐데 압축 파일 그거를 전체 4개인데요. 그거를 전체 요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찾아 들어가셔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화면에 보이는 건 요거 하나일 텐데 파일은 4개로 돼 있어요. 그 4개 다 전체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저처럼 똑같이 될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고 요거 쓰면 되고, 그리고 저는 NC 파일로 저장할 거니까 NC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할게요. 자, 우리가 쓰는 거는 미터법, 즉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법 파트로 바꿔주고 확인 눌러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G코드가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확인하도록 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내용은 뭐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면 화면이 좀 커집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휠을 위로 올려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요거 지우고 %D EOB 지우고 5에 대문자 5에 여기 0426이라고 하고요. 이건 프로그램 번호다, 그죠? 0426.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걸 써먹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XY 평면 쓰겠다. G17, G40은 X, 그죠?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죠.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원점 한번 복귀하도록. 자, G91에 G28에 X 0점, Y 0점, Z 0점 원점 복귀 한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게 1번 공구로 주축에 있는 1번 공구로 교체하는 거죠. 주축에 있는 공구를 1번 공구, 즉 황삭 공구로 교체하고 2번 공구, 즉 정삭 공구를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G54 공작물 좌표계 쓰고 S2000 황삭이니까 S2000 F300이었죠. 죄성 나오고, 그다음 장보정 Z50 요거 아까 기억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세팅할 때 안전 높이 이거고요. 장보정 값은 H01로 들어오죠. 이것도 세팅을 했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죠? 여기에 경보정 뭐 G41이든 2든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컴퓨터 보정 방식이니까.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 눌러가지고 T02번 한번 찾아가 볼게요. 밑에 있네요. 2번 공고 불러왔고, 뭐 1번 공고 대기시켰는데, 뭐 요거는 사실 가공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둬도 상관없습니다. S3000이고 F350이고 공고 번호가 2번이니까 당연히 G43 장보정 값의 H는 H02번이겠죠. 안전 높이고. 자, 그 다음에 파일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주축 세우고 안전 높이 들고 주축 세우고 요거는 M02로 바꿀게요. 프로그램 종료로. 그 다음에 %D에 EOB는 지우고.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하시면 되죠. 자, 파일에 들어가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가서 전 파일을 바꿀 겁니다. 이름을 바꿀 거예요. 바탕화면에. 그 다음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바꾸고 대문자 5에 0426.nc라고 제가 이따가 저장되게끔 할 겁니다. 저장 한번 해볼까요? 저장 들어오고. 자, 그럼 이거 한번 저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파일은 여기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저장되어 있죠. 자, 요 데이터를 어디로요? 모신센터에 보내고 세팅하고 가공하시면 작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요까지.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 작업 했네요. 자, 이번 시간은 UGNX 머신센터 29강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제조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번 작업에서는 작업 설명드렸으니까 스케치하고 모델링하고 오퍼레이션 생성, 즉 캠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NC 데이터 확인해서 수정 작업까지 황삭, 정삭 각각 나눴고 시험 규격에 있는, 그러니까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계가공장 기능장 캠 프로그램 가공의 공개 도면 3번에 대한 도면 가지고 이 도면을 가공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공구를 사용한 겁니다. 이 공구 세팅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제공되는 공구 가지고 세팅해서 가공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